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조수진 결국 사퇴입니다. 자,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 오늘 새벽에 후보직을 사퇴했네요. 네, 그동안 조수진 후보는 변호사 시절에 성폭력 혐의 피의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비결을 조언했던 그런 경력부터 시작해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성범죄 아동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했을 수도 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다. 이런 변론을 한 것도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가해자 편에서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피해자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다 이런 변론을 했던 것으로 또 드러나서 논란이 가중이 됐었습니다. 네. 노동자 1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한 제조업 사업주도 변호를 하면서 사업주가 감형받은 사례도 나왔었고요. 이런 논란 속에서 조수진 변호사는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 불출마 선언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도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새벽에 후보가 사퇴한 상황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또 조수진 변호사 결국 세 번째 후보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6시까지죠? 그렇습니다. 저녁. 오후 6시에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식적,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오늘 경선을 실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언론에서 대체로 나오는 관측은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하거나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하루 만에 지금 검증 부분인데요. 두 후보 자체가 발언하고 행정 논란으로 낙마한 상황이잖아요. 검증 이렇게 해가지고 새 후보 찾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찾아볼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차점자 승계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배제 의사를 밝혔고요. 다만 전략공천만 가능하다라고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에 좀 빠른 기간 안에 후보로서 지역구에 적응을 한다든지 네. 또 선거 실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이런 후보를 골라서 전략공천을 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전략공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또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 탈당을 했던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민주당 복당 수순 밟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이 복당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어차피 만들어진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지난 4년 전 총선 때도 더불어시민당이었죠. 그때는 더불어시민당 또 총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합당을 하면 이제 그 양당 간의 구성원들은 전부 같은 당의 당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태 그대로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 당원인 상태에서 합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심장 광주로 가서 5.18 역사 부정하고 매도하는 반역의 집단을 심판해달라. 정권 심판론에 어떤 불을 붙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반역의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현 여당이 그 집단의 후예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5.18 때 학살을 했던 그 주체와 같은 세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여당을 심판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200석 언급 나오고 있던데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탄핵이 가능한 정도의 의석이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200석, 탄핵 이런 표현들이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표현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전략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도 현재 판세는 백중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엄살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또 이재명 대표가 서울 동작을의 유삼령 후보 홍보하면서 동작을 선거 신한일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좀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 친일 프레임을 다시 꺼내던 이유는 뭘까요? 뭐 이번 선거에서 각종 프레임론들이 네. 나온 바 있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런데 프레임들이 크게 뭐 영향을 끼친다거나 딱 소위 얘기해서 유권자들에게 먹혔다거나 이렇게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역사적인 부분을 끄집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18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친일 프레임 얘기도 등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까지도 종북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고 있죠. 네. 결국에 이번 총선이 이제 좀 약간 우습게 비유를 하자면 북일전처럼 흘러가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이종섭 1분 대답. 자,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 이종섭 대사 11일 만에 귀국을 했는데요. 1분 정도 짧게 귀국 소감을 밝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이종섭 대사는 호주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어제 오전에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여기서 취재진들에게 아주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자신에 관련돼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한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의 준비 등의 이 주요한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혀서 사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축했습니다. 자, 근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이거 하기 위해서 귀국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귀국 명부는 오는 25일부터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입니다. 6개 국가의 대사로 나가 있는 공관장들이 참석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는데요. 근데 네. 이 회의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 일정도 최근에 논의가 돼서 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이걸 숙지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또 언론 취재로 포착이 되면서 이게 급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사 임명 전에는 공수처에 의한 출국 금지 상태를 몰랐다라고 거듭 밝히면서 4월에 재외공관장 전체 회의를 계획을 하면서 주요 방산 대상국 공관장들을 따로 모아서 심도 있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모인 거다라고 급조 논란을 부인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항상무 수석 사퇴한 데 이어 이종섭 대사 귀국 관련해서 다 해결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 해결된 거 맞아요? 일단은 이제 여권에서 요구를 했었던 이종섭 대사의 귀국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거치 정리 이런 네. 부분이 관철이 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제 논란이 그러면 종식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여전히 뭐 야권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아예 이종섭 대사를 해임시켜야 된다,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상병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의혹의 본체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바가 있었는데 고비는 넘은 것 같다 이 정도의 생각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부 격전지의 후보들 뭐 수도권 중심으로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조치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격전지로는 성남 분당이라든지 또 낙동강 벨트 지역이 아하. 꼽히고 있는데 공교롭게 여기에 출마를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김태호 의원이 아예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법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선거 일선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였고 아마도 이들이 이제 유권자들과 접촉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더 강도 높은 요구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관련해서 쌍특검 일국조 언급도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이미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특검법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출국 과정까지 이 대사의 네. 출국 과정까지도 밝히는 특검법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쌍특검과 일국조를 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를 총선 전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을
참석해서 관철시키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개혁신당도 비례 순번 후폭풍입니다. 아하, 양양자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거취 표명 기자회견을 예고해서 탈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습니다. 네, 어제 양양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갖는 것으로 예고를 했었고요. 이 기자회견은 본인의 거취 표명, 특히 탈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습니다만 예. 기자회견을 20분 앞두고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비례대표 후보 명단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네, 양양자 원내대표는 삼성전자의 첫 여성 임원 출신으로서 네. 정치권에 데뷔를 할 때도 그 이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반도체라는 것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워왔고 이것을 정치권에서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펴왔는데요. 그러면서 개혁신당 1호 영입 인재가 이창한 전 반도체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네. 이를 영입할 때도 양 원내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과학기술 인재라든지 반도체 관련 인사의 어떤 뭐 상위 순번에 등재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별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비례대표 명단에 대한 불만 때문에 결국 양 원내대표가 사퇴까지 탈당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전격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넘었습니다. 2년 반 만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예요. 네, 50억 클럽 의혹에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네. 의원과 김만배 씨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있었는데요. 이에 이어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에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주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인데요. 아하.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에서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한변협에 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김만배 씨가 대주주였던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대리라든지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걸로 대가를 받으면 처벌을 그렇죠. 받게 변호사법 됩니다. 위반이에요. 변호사는 다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 자기 변호사라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화천대유로부터 매달 1,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을 더욱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권순일 전 대법관 이렇게 강제 수사 주목받는 이유가 재판 거래 의혹 때문 아닌가요? 어떤 내용이죠, 그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동안에 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었던 것이 무죄 판결로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권 전 대법관이 혹시 화천대유에 결국에 그렇게 고문으로 취업을 하게 된 배경도 이 당시에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줘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건 의혹, 혐의입니다. 아직까지.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물 곽상도, 박영수, 권순일 등 모두 6명인데 앞으로 수사 좀 속도를 낼까요? 네, 현재까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그런 시점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라든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이런 수사가 좀 물살을 탔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다. 이런 관측이라든지 평가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서 조금은 더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계 얘기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위에서 한국 방문해서 또 화제가 됐던 오타니 이야기인데요. 통역사가 자금을 빼돌려서 도박을 했네요. 네, 오타니의 개인 통역사인 미즈하라 이페이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원래 미국 선수들의 영어 통역사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예. 오타니와 그 당시에 인연을 맺게 됐고 결국에 오타니가 이제
LA 에인저스하고 계약을 2017년에 할 때 전담 통역사로 고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타니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수상을 할 때 2021년에 어려운 시절의 버팀목이었다라고 이페이를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이페이가 오타니의 돈을 훔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빼돌렸어요? 네, 규모가 상당한데요. 최소입니다. 450만 달러. 얼마 한화로 약 60억 원으로 와, 추정되는. 60억을 좀 빼도 최소. 네, 이 정도의 돈을 빼돌려서 스포츠 도박을 했습니다. 이야. 자, 뭐 그런 와중에 어제 고척에서 샌디에고하고 LA 다저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파드리스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의 경기는 15대 11로 샌디에이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차전에서 2대 5로 패배를 했는데 두 번의 경기를 1승 1패로 마무리를 지은 것이고요. 김하성 선수는 5번 타자로 출전을 해서 뭐 안타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희생 플라이로 첫 타점을 올리고 도루도 기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